광주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의 실체가 드러났다. 앤디 워홀의 모택동에 이어 샤갈의 파리의 기억이다. 피카소, 달리, 미로 등 거장의 작품 모두가 기증된 것이다. 기증 작품은 무려 1865점. 하지만 기증자는 단 한 사람이다. 15년이 지난 2008년 기증자 하정웅은 여전히 작품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これは高山達夫。高山達夫。実質ですもちろんこれはだからこそがねポスターになってんだそのまんまだから87年だから21年前だ。これはすごいだろ。 작품의 주인은 부인도 하정웅도 아니다. 이제 곧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사가지고 있는 이 작품들은 영암의 투자 기증으로서 지금 보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작품을 지금까지 많이 보내셔서 앞으로도 보내실 건가요? 뭐 대략 뭐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싹 보내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영암 땅은 온통 꽃잔치. 벚꽃과 함께 손님들이 영암을 찾는다. 벚꽃이 절정이면 축제가 열린다. 일본과 한국의 가교, 왕인 박사를 기리는 축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왕인 축제에 제1한국인 하정웅도 초대됐다. 영암군 홍보대사이신 하정웅 회장님과 일본인 방문당 일행을 함께 소개합니다. そして영암군의 홍보大使の하정웅会長と日本人訪問団の方々。 제1방문단의 관심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정. 이곳에 벚꽃을 심었던 하정웅의 마음과 같다. 시달의 사쿠라, 수양 벚꽃. 일본 왕가가 가장 사랑한다는 일본의 천연기념물이 영암에 식수된 것이다. その間にまた何本か残ったのがね4本しかないんです。20本持ってきてそれでしょうがなくてまた20本また持ってきて植えました。それで20本終わってます。 긴 세월 풍상이 있었지만 수양벚나무는 한일 우정의 상징으로 성장했다. 제1한국인 하정웅, 70여 년 그의 삶도 수양벚나무를 닮았다. 増えていくことによってその方たちが種となって次の時代に新しい実が実っていくだろうとその今種まきを馳せてなさっているだろうというように思っています。 가장 진실되고 자기 한 말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가 결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람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저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살고 있다는 것이 나도 내가 사는 보람이구나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 이전 후 하정웅 컬렉션의 첫 기획전으로 낙점된 제1의 꽃에는 제1한국인 작가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자신을 유명인과 비교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곽덕준.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자화상을 그린 송영옥. 말년 따뜻한 빛의 세계로 깊고 완숙한 경지를 이룬 곽인식. 그는 새 조형 언어로 일본의 큰 발자취를 남긴 작가다. 이우환도 전시됐다. 화폭에 던지는 화두,
철학과도 같다는 그의 작품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작이다. 이 모두가 하정웅 컬렉션이다. 7, 80년대의 어떤 정말 절정기의 작품, 그 다음에 미술 시장에서도 가장 그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 시기의 작품을 대작을 그것도 그렇게 한 곳에 컬렉션하고 있는 미술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クオリティがあるっていうのが前提にあって、寄贈を受けるわけで、そういうことから言えばですね、あれだけの数をですね、美術館が受け取るというのは日本だったら非常に大きいことですね。多分ものすごく大きな話題になる、そういう出来事だと思います。 하정웅 컬렉션의 기증 릴레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고수전에 가도 지금의 막 골동품 가격으로 돼버려가지고 일본의 역사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거요. 자료 같은 거는. 올 초 기증한 미술 자료는 1000여 권이 넘는다. 이미 광주 시립미술관에만 2000여 작품을 기증했고 앞으로도 1500여 점을 더 내놓겠다는 하정웅의 행보는 보통의 컬렉터와는 다르다. 미술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혼동 가치를 가지는 세계가 미술 예술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해가지고요, 개인이 애호한다는 그런 거는 내 철학하고는 안 맞았어요, 전부터. 또 파브리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몸을 바치는가, 자기 인생을 바치는가, 그런 교육을 많이 중학교 시대 때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건강을 했어요, 그 교육에 대해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으로서 돼야 된다. 나는 그저 평범한 제1한국인 2세였습니다. 똑같이 가난했던. 좀 다른 게 있다면 고흐를 좋아했던 것 정도일까요? 가난한 소년에게 미술은 사치였지만 그래도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고흐처럼 되고 싶었죠. 그림은 비참한 생활을 잊게 해주는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해서 어머니 반대가 심했어요. 딱 죽지 않을 만큼 고생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서야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컬렉터가 됐고 마음의 조국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그것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죠. 나의 두 고향 아키타와 영암. 아키타에서 차디찬 제1한국인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영암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꼈고요. 두 곳 모두에 하정웅이 있습니다. 영암은 하정웅의 부모님 고향이다. 하지만 하정웅도 딱 한 해 3살 무렵 영암에서 살았었다. 이곳에 하정웅이 기억하는 한국의 첫 모습이 있다. 잘 보였어요. 잘 보여가지고 산이 뒤에 가서 얼추산이 잘 보였어요. 그때는 얼추산이 잘 보였어요. 옛날에는. 골목길만 바뀌었을 뿐 살던 집터도 여전히 남아있다. 벌써 60년도 넘는 기억이지만 그때의 풍경은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저녁에 막 12시 넘어서 되는지가 그런 시간 같던데 호랭이 나왔다고 해서 얼추산에서 호랭이 내려와가지고 호랭이 나왔다고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뭐네 하고 있는 소리를 자꾸만 그것을 그 기억으로서 뭔가 나쁜 일을 하면은 호랭이 잡아먹고 간다 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만 데리고 현해탄을 건너왔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모자는 그리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를 널고 이렇게 닫을 때 방문 갖고 싸움하다가 그냥 나를 때리고 그럴 때 할머니가 막 일본에서 와가지고 우리 손지 때린다고 하고 거기서 나무를 한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압박을 받았던 걸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 영암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를 모시고 있는 하정웅. 처음에는 그저 50여 년 동안 한 번도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묘에서 위안을 받는 사람은 하정웅 자신이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진짜 감사 올리러 왔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버지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으로 만들어준 곳이 바로 이곳이다. 45년, 6년 만에 이 산소에 고향으로 찾아와가지고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30분 울었던 그런 모습이 그 안에 42년 동안 역사가 부모 속에서 내가 봤어요. 그때부터 고향이 무엇인지, 조국이 무엇인지, 자기 선조가 무엇인지, 자기 피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것이 산소 앞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안 하면은 내가 이 영암의 이 월주산 바로 앞에 안 왔으면은 그런 감격이나 그런 감동이나 그런 자기가 정신 차리는 그런 순간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두 조국을 왕래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하정웅. 모일푼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성공하기까지 그는 시간을 허투루 써본 적이 없다. 이동 중에 나는 자투리 시간도 귀하다. 이 귀한 시간이요, 있어 이런 시간이. 바삐 살면서도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시간 가치를 이런 데서 또 느끼지. 너무 안내가 많아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이 많아요. 근데 어디 가도 먼저 인사할 때 나는 언제든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을 세상 어디를 가건 자신을 한국인 하정웅이라 소개하는 사람. 언제고 여행이 끝나면 일본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의 마음 반쪽은 여기 한국에 있다. 도쿄에서 30여 분 떨어진 가와구치시. 이 마을에 하정웅이란 이름이 걸린 지도 50여 년이 다 돼간다. 아내 윤창자 씨도 제일 한국인 2세. 21살에 만나 가난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그리고 재산을 다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도 함께 해준 동반자다. 하정웅이 방대한 작품과 자료를 모으기까지 그 바탕에는 꼼꼼한 성격이 한몫했다. 세계 각국의 미술관을 도는 동안 눈도장을 찍었던 특산품까지도 모두 하정웅 컬렉션이 됐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 그것은 하정웅 컬렉션의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동기였다. 그 돈센들이 아주 이뻤어요. 돈센들이. 그런데 이 인도 아주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뭔가 돈센같이 전부 보여가지고요. 언젠가나 이런 고개실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학교 졸업받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260원밖에 이 애원밖에 못 받았던 날짜에 300원 내 가지고 샀던 것이기 때문에 컬렉션으로서 제일 귀한 컬렉션이지래.
투박한 목각 인형 고케 씨. 하지만 고향을 닮은 이 포근한 얼굴은 마음을 녹여줬고 컬렉션의 시작이 됐다. 아키타는 눈의 나라다. 아키타로 이주한 것은 10살 무렵. 생활고를 피해서였다. 통학열차는 가난한 소년에게 또 다른 의미의 학교였다. 그 열차에는 늘 웃고 있는 맹인 학생들이 있었다. 눈이 안 보여도 입이 없어도 자기가 사회자들도 절대로 웃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 이야기나 하는 이야기 읽지 안 하고 그 희망장 이야기나 하고 이 사회자를 보면은 내가 자기가 못 산다는 이야기는 못했어요. 아키타에서의 11년은 출구 없는 암흑이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웠을 뿐 아키타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곳이었다. 50여 년 전처럼 겨울 등굣길은 온통 눈길이다. 하지만 그 사이 변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 여학생이 늘었다. 私は秋田市です。秋田市で、お友達なんだ。中学生何人いるかね。全校で100人もいかなかった。すごいね。昔はね、本当にね、3人だ。全校で3人しかいなかったんだね。そう。そうで勉強したの。あの学校で。 취직을 목적으로 공고에 진학했지만 학창 시절은 화려했다. 럭비 선수이자 미술부를 창립했던 학생. 하정웅은 교내 스타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운동과 미술, 우정만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삶의 지혜도 같이 배웠다. 하정웅에게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알려준 사람은 구대 교장 오우이 선생님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제1한국인 학생을 취업할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어준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0년이나 지난 후였다. 이렇게 따뜻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숨어서 조용히 나를 봐주고 나를 키워주기 위한 후원을 이렇게 해줬던 그 언덕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때 순간에 메카라 뭐라고 어찌르라고 하는 말이 일본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 감동을 받았죠. 소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그는 인기 좋은 친구이자 믿음직한 학생이었다. 졸업생 대표가 될 정도로 조센진이란 꼬리표 따위는 없었다. 도미술대회에서는 학생 최초로 상을 타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난은 불편할 뿐 핑계거리는 되지 못했다. 今は想像つかないわけだけれども弟をおんぶしてきましたからね学校で。そしてこぼれしながら勉強したんですよ。小学校6年生の子が。今ね男の子がおんぶしてくるなんてことないんでしょ。 아키타에는 1년의 절반이 눈이 내린다. 하지만 아키타의 혹독한 자연은 겨울 뒤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섭리를 가르쳐 주었다. 오보나이 소학교로 전학 왔을 때가 9살 무렵. 꼭 이 아이들만 했을 때다. 인기가 좋은 것은 할아버지 선배가 돼서도 마찬가지. 아빠
1日に1個だけしかね、そんなに頑張らなくてもいいの。1日1個だけ覚えればいいの。約束しました。 환영이 당연할 만큼 대선배는 그동안 소학교와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とって言うでしょ。そういう時は感謝합니다っていうの言ってごらん。いやー感謝합니다。 다자와코 도서관은 하정웅이 기증한 5천여 권의 책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유일한 기쁨이 돼줬던 고마운 학교. 책은 그곳에 보내는 마음의 선물이었다. 韓国関係の資料もたくさんいただいてますので、そういう本の理由は結構ありますね。それはやっぱりふるさとですからそういう関係があったっていうのが一番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が。사람들은 내게 일본에서는 한국말을, 한국에서는 일본말을 쓴다고 합니다. 두 개의 언어, 하지만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늘 두 가지 사이에서의 방황이었죠. 창밖에서도 창 안에서도 흐릿한 이방인. 제일 한국인이라는 족쇄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는 또 우리는 언제부터 암흑과 같은 운명에 놓였던 것일까요? 그 사이 조국은 분단됐고 우리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일 한국인들의 작품은 또 어떻게 보입니까? 고통 속에 핀 그 꽃은 말입니다. 하정웅이 천착해온 제일 한국인. 작가들의 위상은 어떤 것일까? 어렵게 최고의 평론가라는 하리우 선생을 만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을 꼽았다. 조양규였다. リアリズムですか。それはジョヤングしかいないんじゃないかな。在日でそれを追求したっていうのは、その時その時の傑作と彼らが思うものを取り上げたんですね。それでもまあジョヤングなんかが入ってるところでとてもやっぱりいい展覧会になったと思いますよ。 일본 전후미술사의 독보적인 존재, 조양규.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일본 밀항 후 조선소 부근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고 고된 노동은 그대로 화폭에 옮겨졌다. 1955년 조양규는 가장 친숙한 풍경인 창고를 모티브로 작품의 근본적인 변혁을 감행한다. 거대한 창고 속 사람이 기계 부품에 불과한 현실을 조양규는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960년) 월북한 조양규. 생사도 알 수 없이 오직 5작품만이 남아있다. ジョヤングさんはその密室の絵画っていうのを代表する一人の作家。日本の現代美術、そして日本の現代美術に限らず韓国の現代美術にとってもですね、戦後すぐの非常に優れた作家を一人失ってしまった。そういう一つの大きな損失だ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 리얼리즘의 파란을 일으키며 일본 화단을 불과 7년 만에 평정해버린 불세출의 영재.
하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전설로 회자될 뿐이다. 수소문 끝에 찾은 조양규의 제자 이길순 씨. 임시교사 조양규는 온화하지만 미술에서만은 주장이 확실했던 선생이었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인상이니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큰 소리를 놓고 그 외치는 그런 현장을 본 기억이 없어요. 태양도 없고 흐린 날을 그래서 이 바다를 그려라. 그러니까 그 뭐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다는 뭐 새파란 나는 그거 아니라고. 진짜 본대로 그리라고. 밀항 후 조양규가 고향 친구의 도움으로 머물렀던 옛 조선인 골목. 50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비좁다. 이 좁은 골목 어디선가 조양규는 막노동을 하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갔을 것이다. この2階だという人がいました。確認しようがないですが。2階ですね。ああ、여기 2층이요? 数年前に、もう5、6年前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チョヤンギュさんがどこアトリエがあ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探したことがありまして、でこの近所の人にちょっと話を聞いたんです。そしたら自分がその似顔絵描いてもらったことがあるというおばあさんがいたので、それでここじゃないかと教えてもらいました。 이곳에 그의 자취가 있을까? 취재팀은 뜻밖의 인물과 만나게 됐다. 조양규 선생 기억하세요? 알고 있지. 탁환기 선생은 조양규와 뜻을 함께한 친구였다. 월북 이력 때문에 추억조차 할 수 없었던 친구였지만 그의 작품만은 잊혀지질 않는다고 한다. 하수도 뚜껑에서 열고 말이야. 그래서 나온 노동자네. 그건 계급적 사상을 느껴. 황소에 그러면 뭐랄까 그 사람의 그 그림에 대한 정열을 할까. 그에게 조양규는 분단의 고통 속에 침몰한 제1한국인의 표상이었다. 상처투성이인 제1의 작품들. 전하황은 참혹한 전쟁 속에 던져졌고 송영옥에게 분단은 제 다리를 물어뜯으며 미쳐 날뛰는 개들의 싸움처럼 처절한 고통이었다. 제1한국인은 누구인가? 곽덕준의 주인공은 두리번거리며 길을 찾지만 모든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문승근에게 세상은 이름도 없이 지워질 듯 흐릿했다. 그랬다. 작품은 미술을 넘어 제1한국인의 고통이자 역사였다.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풍경을 많이 봤어요. 그런 잔명 안에 나도 같이 살았어요. 문승은이만 그런 잔명에 살고 있는 거 아니고 같은 동시에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그런 풍경을 보고 있었지 않은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후 그 안에 그 그림 속에서 이후 우리가 이 세계 우리 민족에 가야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그림이 그런 유효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 의미로서도 그 조양규 작품 화중 컬렉션 안에서도
유효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이곳이 바로 쉴 새 없이 조선인을 나르던 부관 연락선의 도착지다. 4살 무렵 하정웅도 이 항구를 통해 영암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었다. 유난히 파도가 높은 날이었다. 소녀는 배멀미로 초주검이 됐었다. 지독한 신고식과 함께 운명은 가파르게 변해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인생이 다르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도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어쩌든지 그 제일교포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의 시크즈가 이 시모노세키 항구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도 출발이 이 시모노세키에서 출발이 되고 있던 거예요. 이곳에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1한국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하정웅은 히가시 오사카로 돌아왔다. 이곳에는 아직도 하정웅의 큰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전쟁, 그 혹독한 시절을 같이 보냈던 핏줄이다. 폭탄이 틀어져요. 그런데 이온 이쪽에 폭탄이 이쪽에 근육이 뻑 틀어져가지고 전부가 불이 타져 버렸어요. 이 지금 자체가. 폭탄 떨어질 때 어디 계셨어요? 나는 못 구고 방공호가 이쪽에서 접근하면은 방공호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인데 뭐 부모들은 뭐 막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妹愛ちゃんやな見て本当にお母さんおらないもんずっと買い出す毎日買い出すな毎日な思ったの足悪くなるの当たり前やな本当によう買い出し行った捕まってな捕まって捕まって取り上げられて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최소 110만 명. 출구 없는 갱처럼 혹독한 노동은 끝나질 않았다. 굶주림 속에서 죽도록 일하거나 도망치거나 선택은 많지 않았다.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현장은 늘 제1한국인의 몫이었다. 1948년 하정웅 일가도 마찬가지였다. 굶지는 않을 거라는 말에 아키타로 왔지만 타양살이는 겨울처럼 혹독했다. (1938년) 오보나이 발전소 공사를 시작으로 일대에는 연이어 발전소가 들어섰다. 급경사인 센다치 공사에는 조선인도 300여 명이 투입됐다. 그중에는 하정웅의 부모님도 있었다. 이 지역은 아키타는 특히나 눈이 많아가지고 1년에 10월 달부터 3월까지도 눈이 계속 와요. 그런 기절인데 이쪽에 우리 지형으로서 어떤 분들은 하루 12시간씩 하루에 2번 교제를 해가지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간제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도 이쪽에 와서 건사하기 노동으로 했습니다. 특히 다자와 호수 도수터널 공사에는 인력이 절반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한겨울 가혹한 노동 속에서 희생자가 속출했다. 노동자들은 산자락 센다치에서부터 일본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다자와 호수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물길을 만들어야 했다. 오보나이 발전소의 모태이자 전설의 호수라고 불리는 수심 420여 미터의 다자와 호수. 깊디 깊은 수심만큼이나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있는 다자와 호수를 찾았다. 이 호수에 숨어있던 제1한국인의 짓밟힌 역사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하정웅이다. 집요한 추적 끝에 베일에 쌓여있던 천여 관음상의 건립 취지가 수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희생됐던 조선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부모들이 이 노동 때문에 고생도 하고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힘든다고 해서 내하고 같이 자살을 하려고 해서 이 호수에 3번 왔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찬스 이쪽도 왔어요, 한 번. 이쪽에서 빠져서 죽을까, 이쪽에서 살까 해서 찾아서 왔는데 그런 정도 이 호수가 내 마음에는 아주 뭔가 슬픈 그런 호수입니다. 모조리 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 만큼 끔찍한 공사가 진행됐던 호수. 이곳에는 제1한국인의 한이 서려 있다. 한은 어느 순간 기도가 됐습니다. 작가 전하황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나지막히 위로를 건네는 그림들. 이 위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70여) 년에 걸친 전하황의 그림 인생은 탁발성과도 같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상의 화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종교화가 아닙니다. 조선의 오랜 전통, 고요한 사색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 느꼈습니다. 그림은 기도가 됐고 기도는 나의 삶이 됐습니다. 저 맹인의 무리처럼 위태로운 삶을 지켜준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삶은 뜻밖의 선물을 준비한다. 맹인의 무리는 지난했던 하정웅 삶의 선물이었다. 이 그림은 아침 저녁 입구에 내려갔다 들어갔다 할 때 언제든지 자기 인생의 내 철학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내게 영향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귀중하게 이 그림을 사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맹인의 무리는 일본 황실과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다. 상황은 긴박하다. 맹인들 앞에 다리는 끊겼고 차디찬 강으로 거꾸러질 판이다. 지도자가 눈을 제대로 뜨고 있어야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맹인에겐 필요 없지만 타인의 안전을 지켜줄 등불이란 배려가 이 그림 안에 있다. 배려와 헌신은
전하황의 작품과도 금액을 같이 한다. 대화가 스다구니타로의 유일한 외국인 제자답게 인간의 높고 깊은 정신성을 구현한 전하황의 작품은 하정웅에게 충격이었다. 미로보살 처음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뭐 민가가 어디가 갚으리고 그 미로보살의 전부 전신 갚으렸어요. 전하황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봐더라도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런 감동이 내 기도다. 그거는 자기 개인 기도만 아니고 인류적으로도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 봐요. 이런 문제는 뭐 제일교뿐만 아니고 일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지구 사회에 그 슬픔,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도도 되고. 일본 화단에서 전하황이 점하고 있는 위치는 상당하다. 전하황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교토시 미술관. 철저한 촬영 통제 후에야 전하황의 작품이 공개됐다. 전하황 작품 120전이 소장된 광주 시립미술관에 비하면 교토시 미술관의 소장 작품은 단 2점. 이 작품 역시 하정웅이 기증한 작품이다. 10살 무렵 겪었던 3.1운동의 참상을 형상화한 작품. 불상과는 다르지만 이 역시 휴머니즘의 의미를 묻고 있다. 미술관 측은 소장 자체가 긍지라고 한다. チャンスがあれば、もっと、全貌を知るような作品があっても、いいでしょうし、あるいはチャンスがなければこのまま2点だけでも大事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하정웅에게 인간의 얼굴, 휴머니즘의 의미와 역할을 깨닫게 한 것은 비단 미술 작품만이 아니다.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휴머니즘. 그 가치를 아사카와 형제에게 배웠다. 이목과 도자기 전문가였지만 형제가 사랑한 것은 조선과 조선 사람이었다.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조우한 형제는 산천과 가마터를 조사하고 가마터 알림표를 작성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쏟아낸다. 마지막까지 평생 사랑했던 조선 땅에 묻힌 동생 나쿠미.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아사카와 형제는 두 조국을 가진 하정웅 인생의 모델이 되었다. この資料館のできる前からいろいろご指導をいただいた方で資料館だけでなくて母さんのこの心っていうかハートですね。浅香匠に寄せる思い、その思い心がその高価なものを寄贈する心につながって全部寄贈ですからね、考えられないことです。 꽃들을 오가는 새처럼 하정웅도 두 조국 사이에서 살아왔다. 그 굴곡 많은 여정을 걸어왔다. 계절은 이제 봄. 상처가 난 자리에 꽃이 피길 그는 바라고 있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가 하나하나 꽃이다. 그 꽃을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꽃을 피우면 좋겠는가. 나는 양국의 평화를 기원하고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우면 좋겠고
한 사람 한 사람 것이 이 사회에 어떤 좋은 것으로 피워지시길 바란다 하는 내 기도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모두 아팠습니다. 특히 나의 고향 광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새 세상을 꿈꾸는 천인탑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꿈은 끝끝내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입니다. 미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건강하고 힘찬 터치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청년 작가들. 그것이 설령 독창적인 실험이라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세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이 내일의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중순 광주 시립미술관이 후원하는 청년 작가들의 의욕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미술판을 움직이는 거장들은 아니었지만 각계의 호응은 뜨거웠다. 하정웅도 바쁜 일정을 쪼갰다. 매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굴했던 하정웅 빛전의 작가도 여럿된다. 오늘 이렇게 빛나게 이 전라배를 개최를 됐던 거 마음속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관심으로 작가들이 한 뼘 더 잘할 것을 그는 진짜 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어, 진짜. 이 순간부터는 많이 바람을 느낄 거라고요. 네? 축하. 하정웅 빛전도 마찬가지다. 하정웅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했고 작가들에게 그만큼 무섭고 고마운 말은 없었다. 잘 됐어요. 2002년도에 제가 수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 대화를 나누고 그 이듬해 또 오셨었는데 이게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 작품도. 예. 그러니까 작품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작품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그런 걸 다 아시고 좀 막 물어보고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는 아닐지라도 한두 명일지라도 내가 그런 작가들에게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그 도움을 줬다면은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저도 정말 그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에게 어떤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작가로서의 꼭 그 어떤 제 이름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간절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8, 90년대 화단을 휩쓸었던 민중미술. 그 중심에 화가 홍성담이 있다. 인간과 사회라는 화두를 끈질기게 탐구했던 홍성담의 고민은 인간의 가치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하정웅 컬렉션과도 닿아 있다.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그림의 바다가 바로 생명과 평화의 하정웅 컬렉션이다. 그 하 선생님이 살아온 시대가 20세기에 가장 이 전쟁과 전쟁의 참화 또 조국의 분단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 선생님의 컬렉션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생명과 평화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림 컬렉션은 아마 아무리 둘러봐도 전 세계적으로도 하정웅 선생밖에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품을 하나 받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주고 기다려서 몇 년 후에 작품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기증하는데 수백 점, 수천 점 기증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치밀한 준비 또 노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기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자기 자식처럼 귀중한 작품이지요. 광대한 미술의 바다는 오늘도 무사람들을 기다린다.
지난 2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는 뜻깊은 전시가 열렸다. 조약도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정웅 컬렉션 그런데 제1의 꽃이 순회 전시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열린 첫 순회 전시. 하정웅의 감격은 각별했다. 이것도 우리나라 분단을 이 태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통일을 예상을 할 때 뛰어넘는 진짜 폭발적인 태양이 반응이었다. 그런 것이 전시회만큼이나 컬렉터 하정웅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다. 하정웅 선생님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컬렉터이고 그 컬렉션을 통해서 20세기 또 21세기의 비전을 만드시는 분이고 또 이 기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예술적 실천의 중요한 방법이고 제도이자 기구이자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헌사를 뒤로 하고 하정웅은 가장 편한 자리를 찾았다. 작품과 자신만 남는 이 고요의 시간. 하정웅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다. 특별하게 내가 대단한 놈도 아닙니다. 뭐 모자란 것이 너무 많고 배운 것도 없고요. 그래도 내 기도를 같이 여러분들도 또 해주시고 나는 고마웠고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 내하고 같이 가져주시면 영광스럽지네. 제1한국인 하정웅. 70년 긴 여행 동안 그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꽃이 피었다.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어느 때고 반드시 꽃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단 한 송이도 허투루 피는 꽃은 없다는 것을 하정웅은 안다. 언젠가 마술처럼 꽃망울을 터뜨릴 사람들. 하정웅에게 사람은 꽃이자 최고의 미술이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